안녕하세요. 돈데크만. 돈대 기리기리 돈대 기리기리 돈대 그만. 안녕하세요. 돈테크만 이병거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요즘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손실보상금이 상당히 금액이 적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업체들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엄청난 문의를 세무사 사무실 쪽으로 주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저도 그렇지만 이 보상금 자체는 세무사님들께서 별로 관여를 좀 안 하는 부분이라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서 저도 한번 정리하면서 알아봤습니다. 기회가 돼서. 그래서 그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손실보상금은 이제 10월 27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손실보상금에 대한 지급 신청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 손실보상이란 감염병 예방에 따른 정부 방역 조치, 우리가 뭐 집합금지 걸렸고 영업시간 제한 해가지고 대부분의 업장들, 또 소상공인들이 대부분이신 업장들에 대해서 막대한 피해가 일어났죠. 그래서 2021년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 규모에 비례해서 맞춤형으로 보상하는 제도. 그래서 내가 손실을 좀 많이 봤다 그러면 보상금도 다른 데보다는 좀 더 많다의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손실보상금은 기존의 전국민 88%든 전국민이든 지급이 됐던 재난지원금 등과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의 유무를 따지지 않았고, 이거는 지금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개념으로 봐서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새희망, 버팀목 자금 플러스 희망회복 자금 등 기존 재난지원금과 정부지원금과는 무관하게 손실보상 대상에게 지원이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실보상금 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손실보상금 대상자는 일단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이어야 하고요. 2021년도 7월 7일부터 2021년도 9월 30일까지 기간 동안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했고, 그에 따라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영업 제한 조치가 없이 매출 감소나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등으로 인한 손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요. 방역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손실보상금 지급 전, 후의 보상금을 일부 또는 전액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다. 결국에는 방역 조치 위반하면 손실보상금에 대한 이득을 주지 않겠다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대상자 중에 소기업이 뭐냐? 소기업 기준을 보셔야 될 건데, 소기업 기준은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연 매출액만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표로 보고 계시겠지만 10억, 30억, 50억, 80억, 120억 이하로 각종 업종을 나누어 놨고요. 대부분의 그냥 영세한 업체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0억 이하 매출이신 분들은 거의 업종을 불문하고 해당이 되신다라고 보시면 되고, 집합금지랑 영업시간 제한이 뭐냐? 집합금지는 집합을 금지해서 운영시간의 전부를 제한하는 거고, 영업 제한은 다중이용시설 내에서 집합을 금지해서 운영시간의 일부를 제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유흥업종, 뭐 감성포차, 헌팅포차 이런 것들은 아예 문을 닫았죠. 문을 닫았고, 음식점, 카페 같은 경우에는 뭐 10시까지 영업하네, 지방은 뭐 11시까지 하네, 이런 식으로 시간을 다 제한을 뒀었죠. 그래서 그 시간을 제한을 둔 건 영업 제한이고, 아예 문을 닫게 한 건 집합 금지에 따른 그 대상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영업시간 제한에서는 이 미용업의 경우에는 2021년도 7월 7일부터 21년도 8월 8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대상만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속보상이라는 게 있고 확인보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속보상은 말 그대로 지자체의 방역조치 및 시설명단, 국세청 과세 자료를 기반으로 DB를 구축해서 산정심의를 통해 신속하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거고요. 확인보상은 신속보상에게 내가 만약에 보상 금액이 적은 것 같아, 그래서 동의 안 할래 라고 하신 분들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해서 확인을 받는 거죠.
맞는지 확인을 받고 검증한 후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의 없으면 신속보상 받고 내가 좀 적게 받는 것 같으면 확인보상으로 맞는 금액을 받으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신청을 어떻게 하느냐, 온라인 신청 같은 경우에는 10월 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kr에서 신청이 가능하고요. 신속보상은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그냥 뭐 나라에서 정한 금액이 있으니까 내가 오케이 동의만 하면 끝나는 거라 그냥 별도 서류 제출이 없고, 확인보상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이 금액을 인정 못하기 때문에 나는 더 큰 금액을 받아야겠다 라고 해서 거기에 맞는 필요 증빙 서류를 당연히 제출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이 가능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오프라인 신청은 신속보상은 11월 3일부터 손실보상 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에 세무서가 아닙니다. 관할 시, 군, 구청에 제출해서 신청하는 거고, 확인보상은 11월 10일부터 필요한 증빙서류와 확인보상 신청서를 이것도 동일하게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가 아닌 시군 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하시는 겁니다. 손실보상금 지원, 그러면 지원금이 도대체 어떻게 되냐, 이게 가장 궁금하실 텐데, 손실보상금 산식은 뭐 산식 자체는 간단해요. 일평균 손실액 곱하기 방역조치 이행일수 곱하기 보정률을 뭐 80%로 보는데, 이 산식에 의해서 보상금이 산정이 됩니다. 일평균 손실액은 19년 대비 21년 일평균 매출 감소액, 19년 이익 영업이익률 플러스 19년 매출액 인건비 임차료 비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19년 대비 동일 날짜랑 21년도 동일 날짜랑 비교해 봤을 때 일평균의 매출액 감소한 게 그냥 뭐 카드 매출이나 이런 거 조회해 보면 나올 거잖아요. 그런 매출 감소액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2019년도 8월에 일평균 매출액이 200만 원이었고 21년도 8월에 일평균 매출액이 150만 원이다. 그러면 50만 원이 줄었죠.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내가 신고했던 19년도 영업이익률이 10%였고 19년도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이 25%였고 방역조치를 28일 이행했으며 보정률이 80%일 때 8월 손실보상금은 지금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줄었으니까 일단 50만원 차액, 그리고 영업이익률 10%랑 인건비 임차료 비중 25%를 더한 금액을 곱한 거죠. 그래서 50만원 곱하기 35%를 한 금액에 방역조치 이행일수 28일을 곱하고 거기에 80%를 곱하시면 392만원이 나옵니다. 금액이 상당히 작지가 않아요. 우리가 뭐 재난지원금 뭐 10만원 주네 20만원 주네 하는 것보다 지금 이 금액이 작지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계산을 한번 해보시고 정확한 금액을 받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분기별로 보상금에 대한 상한액은 1억, 하한액은 10만원 맞춤형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10만원까지는 주겠다. 그리고 최대한 1억까지는 주겠다. 근데 1억까지 받을 수 있는 업장이 많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최대 상한액은 1억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고정비중의 인건비랑 임차료는 매출액 대비 비중을 손실보상 산정에 100%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지금 이 손실보상금 뭐 지급받거나 뭐 확정된 금액이 뭐 마음에 안 든다, 적은 것 같다, 그러면 이의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의 신청은 확인보상을 신청해서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에 온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엔 소상공인 손실보상.kr 아까와 같이 증빙서류 업로드해서 이의 신청하시는 거고,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증빙서류 첨부해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 구청에 제출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여기 손실보상 관련해서 콜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콜센터는 1533에 3300번이고요. 10월 8일 이후에 일평균 뭐 400명 규모의 상담 인력을 투입을 하되 문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상 시작 시점부터 1개월간은 800에서 1000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인원으로 뭐 감당이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법 개시 이후 간단 안내, 이게 지금 오타가 났는데 간단 안내는 10월 8일부터 10월 말까지, 문의 집중기간은 10월 말부터 11월 말, 지금 해당이 되는 거죠. 지금 이 시간에 인원이 가장 많이 충원이 됐으니까 이때 문의를 좀 하시는 게, 아마 통화 연결이 좀 힘드실 건데 이때 문의를 좀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 손실보상 해주는 건 좋은데 그전에 나는 이 국세청에 신고를 제대로 안 했어요.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죠. 본인만이 아시는 그런 사유로 국세청에 신고 자료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 이 손실보상 자체는 국세청이 보유한 부가세 신고 자료,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 등 과세 자료 활용을 기본으로 산정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다고 해서 보상을 안 해줄 수는 없죠. 그래서 합리적으로 판단이 가능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해서 지급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을 여러 곳 운영하는 경우에는 대상이 되는 사업장별로 개별 보상입니다. 개별 보상이라서 내가 사업장 10개면 각 10개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보상금 신청을 하실 수 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 거짓, 부정한 방식으로 보상금 수령,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받은 경우 손실보상금을 받았던 걸 환수도 가능하다. 그래서 정직하게 신고해라. 그리고 방역조치를 이행해라 라고 강제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게 지금 19년도 매출, 일평균 매출이랑 일단 기본적으로 비교를 하는데, 나는 21년도 7월 7일 이후에 개업을 했다. 그럼 어떻게 하냐? 21년도 7월 7일 이후부터 21년도 9월 30일 사이에 방역조치를 하루라도 이행했다면 일단은 대상은 되시는 거고, 19년도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보상금액이 산출이 되는데, 내가 지금 19년도 산출될 매출액이 없잖아요. 그러면 19년도 자영업자 매출 통계, 그러니까 평균이겠죠. 평균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 보상금이 수령 가능하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나는 21년도 7월 7일 이후에 개업을 했어도 19년도 전국 평균 자영업자 매출 통계 일평균 매출이랑 비교했을 때 그거보다 낮은 상황이면 보상을 받으실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폐업한 경우에는 21년도 7월 7일부터 21년도 9월 30일까지 휴업 또는 폐업 해서 매출이 아예 없다면 보상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7월 7일 이후에 운영한 기간이 있어서 매출 증빙이 가능하면 그에 따른 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사항으로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일평균 매출 감소랑 일평균 손실액이 무슨 차이냐? 일평균 손실액은 일평균 매출 감소액에 영업이익률과 고정비, 아까 말한 인건비와 임차료의 합을 곱해서 산정을 하는데, 정상적으로 영업을 했을 경우와 비교해 산정된 순이익의 감소분으로 매출 감소액이랑은 다른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매출만 비교할 거냐, 아니면 실제적으로 나의 순이익이 줄은 걸 계산할 거냐의 기준이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금 매출분도 고려가 되나, 과세 인프라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은 현금 매출을 포함하기 위해 2019년 인프라 매출액 대비 부가세 신고금액 비율을 활용하는데, 19년 부가세 신고액이 없는 2020년도 기업자는 2020년도 인프라 매출액 대비 부가세 신고액 비율을 활용하고, 21년에 개업해서 역시 부가세 신고액이 없는 개업자의 경우에는 2020년도 동종업계 평균 인프라 매출액 대비 부가세 신고액 비율을 활용을 하다. 결국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신고된 금액, 이게 지금 이 현금 매출이 고려되는 이유는 뭐냐, 나는 실제적으로 현금 매출이 이만큼인데 신고는 요만큼밖에 안 했어요. 그러면 실제적인 현금 매출액으로 고려를 해줄 거냐 라는 부분들에 대한 문의가 많아서 그런 건데, 뭐 신고한 기준으로 보셔야죠. 그때 신고 안 한 건 본인 잘못인 거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고정비는 다 반영이 되냐, 고정비는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와 임차료 두 가지만 반영이 된다. 그리고 나는 뭐 영세자영업자라 뭐 복식장부를 안 하고 그냥 간편장부로 해서, 아니면 단순경비율로 추계로 신고를 했던 분들, 이런 분들은 영업이익률과 고정비 비율을 어떻게 계산하냐, 결국에는 국세청에 있는 통계청 자료들을 가지고 전국에 있는 평균을 내서 그거랑 비슷하게 계산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세청에서 사용하는 거는 뭐 2019년 기속 경비율 고시일 거고, 통계청은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반영을 하게 된다. 그리고 2019년도 7월에 개업해서
개업한 달의 매출이 크지 않은데 보상이 불리한 거 아니냐. 19년도 7월에 개업한 경우면 2020년도 7월 인프라 매출액을 토대로 19년도 7월 매출액을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20년도 7월 과세 인프라 매출액의 동종업종 전체의 20년도 7월 대비 19년 7월 과세 인프라 매출액 비율을 곱해서 계산한다. 결국에는 그냥 뭐 20년도 7월에 매출액이랑 19년도 7월 매출액 비교해서 개업하신 분들도 20년도 7월 매출액이랑 비슷하게 산정을 해주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보시면 되고요. 19년도 자료가 없는 20년도, 21년도 개업자 보상액 어떻게 계산되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19년도 과세 인프라 매출액을 추정 전국 평균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분들은 세무서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국세청이 합당하게 판단하는 기준을 가지고 매출액을 산정하게 될 거고, 부정률은 뭐냐? 부정률을 반영하는 이유는 사장님의 손실을 국가가 100% 다 보상하기가 어려워서 80%까지만 해주겠다. 이게 그냥 단순 80%예요. 그냥 다른 건 없고 그냥 뭐 100%는 못 해주겠다 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냥 뭐 이유 없이 80%인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많은 분들이 손실보상금 제대로 산정하셔가지고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다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